뚱뚱뚱뚱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고고고고고! 고고고!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대국민 식욕증진 프로젝트 만나면 좋은 친구. 네, 맛있는 곳을 찾아서 저희가 열심히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홍천의 맛집을 2주에 걸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맛있게 보셨죠? 대답.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디로 가나요, 막개비? 이번 주는 저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왜요? 네, 제 유학 생활의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럼 외국으로 갔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유학이죠. 네, 강원도 대관령 넘어서면 유학이니까. 네, 유학 생활의 추억이 있는 곳이자 호반의 도시,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청이 있는 소재지. 바로 춘천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호반의 도시 하니까 딱 알겠네요. 그 춘천에서 우리가 또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4명이 흩어졌는데요. 가장 먼저 이번엔 누가 한번 손을 들까요? 네. 왠지. 자요. 마더니가 손 드셨어요. 네, 보통 이제 춘천 이러면 뭐 춘천 막국수, 그러니까 닭갈비 이런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앞으로 춘천 이러면 한 가지를 더 첨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특별한 닭볶음탕을 먹고 왔는데요.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말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시죠. 네, 저는 지금 춘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비주얼이 끝내주는 집이 있다 그래서 제가 왔는데요. 비주얼이? 이게 두 가지가 다 흡족한 거예요. 하나는 맛도 정말 맛있고 비주얼도 너무 멋지다. 그런 독특한 거 궁금하시죠? 뭐야 저거? 불통으로 지금 뭐야? 뭐야? 불통으로 붓는데요? 어머, 뭐야? 닭볶음탕. 와, 압도적 비주얼인데? 네, 먹으면 와. 와. 저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 좀 안으로요? 네. 열기가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 옆으로. 저 화로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대박이다. 저걸 먼저. 그렇죠. 면살이 부르니까 먼저 꺼내야죠. 닭다리. 타주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일단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또 귀로도 먹고 또 코로도 먹고 이럴 때 진짜 맛있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이게 딱 들어오는데 이 비주얼을 보고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눈이 번쩍 뜨였죠. 근데 이 장작불이 적당히 숯으로 변해가지고 이 잔숯 열기로 계속 이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으니까 이 소리가 더 이렇게 군침을 돌게 만들고요. 지금 이 옆에서 향이 완전 코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감을 지금 다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어쩜 이렇게 기발난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렇게 솥뚜껑을 만드시고 요리를 하셨는지 난 음식 먹기 전에 저 먼저 사장님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맛있게 내가 음식을 들어봐야겠어요. 시조하시나요? 네, 사람이 뭘 맛있게 먹을 때 왜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전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어떤 사장님인지 뵙고 싶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그릇 용기에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토종닭이 조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화력도 좋아야 되고 원래는 또 열전도율도 확실히 좋아야 되고 보존율도 좋아야 돼요. 그만큼 좋은 게 또 이제 저희 조상들의 지혜잖아요. 네. 손만한 굿에 손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뚜껑에다 그렇게 조리하게 됐어요. 우리 들어올 때 참나무가 엄청 많았는데 저걸 다 태워서 이제 거기 딱 이렇게 남아있는 숯만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잔술만 가지고 잔열 계속 이제 올라오게끔 해서 탕 드시는 데까지는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그러게요. 끝까지 열기가 남아있겠네요. 우와. 이 집에 이 맛을 내는 어떤 비법이랄까? 일단은 양념장에 있고요. 아, 양념장에 양념장. 있고. 이게 사실 저희 부모님이 오래 장사를 하셔가지고 예. 만드셨던 양념장인데 거기에 이제 조금 아무래도 오래전에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기호에 맞게끔 조금 레시피 수정하고 보완할 거 좀 보완하고 이 아무래도 양이 많고 이제 고기이다 보니까 소화 좀 잘 되라고 소화 요소 좀 오미자청 같이 넣고 있어요. 저도 아까 이렇게 주차장에서 딱 내린 다음에 딱 처음 접하는 게 초벌구이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와, 저렇게 큰 데다가 막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 주차장 바로 옆이니까 처음 본 인상은 뭐 어떻다고 말씀들 하시나요? 뭐 아무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좋아들 하시고 사진도 많이 남기시고 직접 불 옆에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는 분도 있고 아, 저도 사실 저기서 아까 이러고 봤거든요. 예 불멍하시는 분들이 네. 아, 그런데 지금 워낙 맛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똑같은 음식이어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이 있나? 그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리를 보통 이제 같이 추가해서 드시거든요. 사리는 저희가 전 조리 때 거의 다 조리를 해서 나와요. 아. 나오는 사이에 간이 먼저 배니까 사리 먼저 드시고 그 사이에 고기도 덜어 놓으셨다가 좀 고기 한숨 식히고 드셔야지 조금 뜨겁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볶음밥은 여기다가 볶아서 먹어야 되는 네, 건가요? 여기 이제 닭이랑 살이랑 다 다 드시면요. 먹고. 국물 양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밥 준비해서 볶음밥을 소뚜껑에 직접 볶아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장수 저어드려서 누른밥으로 드실 수 있게 아. 예, 이렇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우와, 벌써 그 누른밥, 볶음밥 그것도 벌써 상상이 벌써 되니까 또 침이 막 보이네요. 예, 오늘 바쁜데도 함께 해주셔서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리가 불통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토종닭인가요? 그러니까 육수의 양을 정확하게 저 그릇에 딱 요만큼이 가야 맛있다는 걸 딱 일정하게 우리가 정리가 뭘 먹기 전에 그냥 뭐 웬만한 게 나오면 그냥 와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맞아요. 제가 입을 우와 그리고 자 이거 어떻게 뜯어요? 어떻게 뜯어? 저거 만화에 나오는 곡인데요. 우와. 간이 잘 뱄네요. 저런 거 언제 저렇게 한번 먹어보지 이랬는데 오늘 제가 먹네요. 우리가 보통 토종닭 이러면 좀 질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연하네요.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긴 탓도 있겠지만 살이 적당히 무르고 여기 안에 간이 쏙쏙 뱄어요. 아까 사장님이 면도 먹어보라 그랬는데. 색깔을 보면 엄청 매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웬만한 매움은 괜찮아 이랬는데 적당히 매워요. 그렇게 심하게 자극적이지 않고요. 이게 장작불에 은근히 오래도록 해서 그런지 비법 중에 하나 그건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충분히 조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확보한 상태에서 요리를 해서 그런지 아 정말 간이 심심한데 그걸 약간 조리듯 해서 아주 적당하게 간이 다 스며들었어요. 맞아요. 일단 뭐든지
음식의 절반은 재료의 신선도거든요. 정말 싱싱하고 건강하고 아주 그런 토종닭을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뜯었을 때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국물의 뒷맛은 보통 어디 가면 너무 요즘은 달거나 짜거나 이런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야 맛있다는 막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단맛이 나더라도 단맛이 좀 깊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 그리고 이렇게 간의 짠맛이나 매운맛도 너무 매워, 너무 짜라는 너무가 없는 적절한 간. 그래서 제가 아까 사장님도 언뜻 얘기했는데 여기 청을 쓰신다 그랬잖아. 직접 담근 청. 그게 똑같은 단맛이라도 설탕이 들어가는 단맛과 한번 이걸 발효를 시켜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시간에 의해서 한번 발효를 시킨 단맛하고는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런 단맛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간을 배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약간 처음에 닭고기에 볶음탕을 하기 전에 밑간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밑간을 잘하고 어떤 육고기도 손질을 아무리 잘해도 그 고유의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일부러 국물을 먹고 살을 뜯어봐도 그런 비린 맛이 없어요. 고기에 밑간도 그냥 고기 손질해서 그냥 넣고 양념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따로 하진 않으시죠? 땡, 틀렸네요. 양념에 묻은 간이 되는 걸로. 아니, 추측이라고. 고추장을 넣지 않나요? 그러니까 양념장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양념장에 이건 고추장 맛이 안 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양념장. 네. 고기에 밑간은 하질 않는데요. 아유, 맛있게 먹으면 되죠. 맛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배달 오셔서 처음에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리 말씀도 하셨어요, 직원분이. 사장님께서도 사리는 벌써 초벌 구일 때 이게 먼저 넣어서 이게 익은 상태니까 먼저 드세요 하셨거든요. 우리 이거 먹으면서 옛날에 우리 라볶이 같은 거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 맛도 여기서 느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닭고기 먹어야 되는데 저걸로 배 채우면 안 되는데요. 아우, 잘 드십니다. 다리 하나만 먹어도 뭐. 그러게요. 다리가 진짜 크네요. 비주얼에 정신이 팔렸나 봐요. 원래 어디 가서 밑반찬이 나오고 아까 밑반찬 나올 때 여기 닭죽도 벌써 같이 주셨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주실 때는 다 의미가 있으니까 소굴도 좀 잔질 구세요. 뭐 이런 에피타이저 형태로 닭죽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비주얼에 너무 놀라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후다닥 먹느라고 정성껏 만들어 놓은 닭죽을 못 먹었거든요. 순서는 좀 틀렸지만 쏘리. 제가 닭죽 좀 먹어볼게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 와 여기 잘 갈아 넣은 듯한 닭고기가 아주 많네요. 그러니까 모든 걸 드시는 동안 저 옆에서 계속 바글바글 끓고 있는 거잖아요. 맛있게 졸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와. 와.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 많이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는 이런 소스를 같이 이렇게 올려 먹을 때 진짜 맛이 날 것 같아요. 우와, 처음에 먹었던 느낌하고 지금 또 이렇게 먹는 맛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볶음밥을 먹어야지. 밥 볶는 거예요, 이제? 아니 조금 이제 양이 많으니까 일단 덜어놓고. 왜 서서 날리세요? 아니 저 감자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저 감자래요. 먹을까봐. 먹은 기 세상. 저걸 그냥 갖고 나가려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빨리 일어나서 뺏었어. 그래서 입맛이. 이 맛이지. 감제래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제가 박수가 또 막 나와요. 아니, 한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지 않나요? 특히 저는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이 감재를. 그런데도 어쩜 이리 맛있는지. 근데 제가 좀 전에 먹어봤더니 이 감자, 통감자에 이 양념이 딱 살짝 매콤하면서도 약간 단맛도 살짝 깊은 단맛. 그게 졸여져 가지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우, 맛있겠다. 포슬포슬. 보이시나요? 겉은 왜 양념이 싹 빨그레하게 졸여지고 안은 바삭하니 아직도 그 감자 고유의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우와. 볶음밥이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요. 세상에. 와. 이 맛이지. 이거 안 먹어가면 큰일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면이 나왔을 때는 면을 조금만 먹으라고 권하고 싶거든요.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음식을 처음 딱 대할 때 약간 허기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을 좀 왕창 드신다면 이 닭고기의 그 쫄깃쫄깃한 식감이나 이런 거를 덜 느낄 수 있고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맛있는 볶음밥의 매력을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어우. 숟가락이 점점 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맛친구를 하면서 이 영동권에 대해서는 정말 칠봉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숨은 맛집이 너무 많았는데 영서, 강원도 영서로 오니까요. 이렇게 또 숨은 맛집이 많은 줄 몰랐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안 왔더라면. 여러분도 강원도 오시면 영동, 영서 구분하지 말고 맛집 찾아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우, 네. 막개비가 마지막에 혼자 그 얘기했어요. 멋지다. 음식을 보고 보면서 와, 우리가 뭐, 지금까지 맛있겠다, 부러워요 이런 표현은 많이 했는데 멋지다라는 얘기는 처음 했습니다. 약간 느낌이 저는 아까 앞에 장작도 많고 이러니까 어릴 때 막 이렇게 근처에 소금강이나 유원지에 가면 막 이렇게 닭백숙하고 막 이러는 그 농원 막 이런 집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 집 그런 분위기예요. 여기가 구봉산 기슭에 있어서 요즘은 카페촌이라던가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산책하기에 좋은 그런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내려서 주차장을 딱 도착을 하면 일단 여기 주변에 나무도 너무 이렇게 멋있었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고요. 장작불에 이만한 소뚜껑에서 뭔가 정신없이 끌고 있는 것에 눈이 이렇게 가요. 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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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단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흔히 닭도리탕이라고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닭볶음탕으로. 이유인즉 이제 그 토리라는 말이 도리라고 쓰는 말이 이제 일본어의 새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부님한테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닭볶음탕도 맞고 닭도리탕도 사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리가 있다라고 일리가 있죠. 말씀하시는 거죠. 없지는 않죠. 30년간 아직까지도 논란이고 아직까지도 의견이 많은 음식인데 도리라고 하게 되면 일본말로 뭐 조류인 새를 네. 얘기하기도 하고 또 넓은 의미로는 닭도 얘기하고 닭고기도 포함이 돼요. 도리가. 닭도리 하게 되면은 그 뭐가 되겠어요? 닭탕? 닭닭탕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일본어를 굳이 쓰자면. 두 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의견이 많고 논란이 많다는 얘기가 우리 조선 초에 요리 기법 중에서 도리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도리탕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 아, 조리법이요? 조리법으로. 그다음에 음식 이름으로도 도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닭을 토막을 치다. 닭을 토막을 치거나 다른 뭐
고기를 토막을 치거나 이렇게 치는 방법의 손질법을 도리치다, 도려치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가 과연 국어원에서 얘기하는 일본말을 그 잔재를 인식을 한 거냐, 아니면 추상으로 일본말일 것 같은 얘기를 한 거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리탕도 맞고 볶음탕도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냥 닭에 대한 도리가 아니니까 닭볶음탕으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왜 장작에다가 이렇게 끓였잖아요. 근데 비주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예, 굳이 비주얼도- 가스불이 아니라. 예, 이 가스불하고 장작불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우리 막개비가 얘기한 것처럼 딱 봤을 때 비주얼이 이 화력에서 오는 뭔가 이렇게 시선을 딱 끌어당기는 것도 네. 있고요. 이 참나무를 이렇게 떼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음이온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향이 음식에 배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참나무로 장작을 만들고 그 장작을 이렇게 잔불로 사용할 때 수시 사용할 때 가장 오래도록 시간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꾸준한 온도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알아서 적절하게 또 불이 잦아드니까 뭉근하게 끓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 또 불 또 열이 잘 전도되는 소뚜껑. 일단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뭐 그 맛을 훨씬 더 확 끌어올리는 효과는 충분하게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소뚜껑 자체가 정말 조리도구로서 효과가 좋은가? 라는 궁금증은 생기거든요. 좋죠. 맛있죠, 일단은. 이게 뭐 철성분에서 나오는지 그런 성분들이 맛을 더 이렇게 좀 가감을 시켜서 조금 더 깊은 맛을 내주기는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 잿불 같은 데서 계속 은근히 끓잖아요. 일정. 근데 그 불의 속도라든가 온도를 보면 상당히 일정해요. 계속. 그래서 무쇠솥이 뭐 아니면 소뚜껑이 훨씬 더 맛있죠. 전 소뚜껑 뒤집어서 전 부치는 것만 많이 봤거든요. 전 삼겹살이요. 아, 삼겹살. 소뚜껑은 삼겹살이지. 어떻게 구웠어요? 저는 소뚜껑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 있는 쪽으로. 손잡이 있는 쪽으로. 오. 그리고 캠핑 가면 뒤집잖아요. 왜요? 거기다 끓여 먹어야 되니까 김치찌개 해 먹고 막 그 고기 기름에다가. 아, 소뚜껑이 우리 음식 역사에서 3번의 변화가 일어나요. 뒤집었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엎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90년대 후반에 뒤집어요? 엎었다가 지금이야 뭐 그리들이라든가 네. 팬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머니들이 소뚜껑 엎어놓고 뒤집어서 전도 지지고 뭐 부침개도 만들고 뭐 별거 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아 고기 기름이 건강상에 나쁘다는 인식이 고기를 기름을 빼기 위해서 세워요 다시. 오, 최고 효과죠. 그러면. 그리고 다시 세운 다음에 그 밑에다가 김치 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세웠다가 다시 엎어요 또. 그리고 이제 기름을 모아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 김치나 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응용재료, 변형재료를 넣고 조합을 시켜서 먹기 때문에 소뚜껑이 3번을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쓰임새가 아주 다양하네요, 그죠? 그러네요.